12월 21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상원이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1월에 표결할 계획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사회복지 법안 부결 우려에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미크론 우려 고조에 부진했습니다. 스톡스 600 지수가 1.38% 하락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오미크론 우려에 내년 다보스 포럼을 초여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석탄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며 사용량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오라클이 세계 1위 전자의료기록 업체인 서너를 인수합니다.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 3차 접종에서 항체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올해 세금을 13조 원 넘게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고 오늘 S&P 500 섹터 11개 섹터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글로벌 시황 흐름 강수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1.4% 떨어지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 S&P 500 지수도 1.3%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장중에는 650포인트 떨어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500포인트 떨어지고 있습니다. 캐터필러와 골드만삭스가 3% 넘게, 보잉과 나이키가 2% 넘게 빠지면서 다우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봐야겠죠. 펠로톤이 6% 넘게, 핀두어두어와 징둥닷컴 등의 중국 주식이 4% 넘게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너를 인수하기로 한 오라클도 4% 넘게 빠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등의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경우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그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치, 그리고 미국의 사회복지 예산안 뉴스를 주시했습니다. WHO는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89개국에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다시 전국적 봉쇄에 들어갔고 영국도 전면 봉쇄를 검토 중입니다. 오미크론 우려 속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하여 계속해서 1.4% 아래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따라 특히 임의 소비재가 가장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에너지주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3% 넘게 떨어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 넘게 빠지면서 금융주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른 섹터보다 비교적 상승세를 보였던 헬스케어주도 화이자만이 초록불을 켜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신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나는 자사가 생산하는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중화항체를 약 37배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는 7% 넘게 급등하다가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현재는 4% 넘는 내림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환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 2%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크루즈 관련주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세계 최대 크루즈 여행사인데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정박해 있는 자사의 크루즈에서 4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빠졌고 오늘 장에서는 장중에 플러스권을 오가다가 현재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카니발은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2022년과 2023년 사전 예약 건수가 많다며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업체 흐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지난주 1,000달러 선이 무너졌고 오늘 장에서도 9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하면서 현재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해 세금으로 110억 달러 이상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회사 구겐하임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중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규제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 전기차 채택이 더뎌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입니다. 니오가 지난주 행사에서 새로운 전기차 세단 모델 ET5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니오는 AR 안경을 함께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우려로 오늘 장에서는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7%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대형 통신업체 AT&T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회사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내년은 AT&T가 투자자를 확보하여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장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최초의 마리화나 종목 캐노피 그로고스입니다. 캐나다 회사인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오늘장 주가가 1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월가 IB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마존의 비디오 게임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을 2022년 최선호주로 재차 선정했습니다.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분야는 물론이고 향후 재무 성과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오늘장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 소파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이 소파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파이의 상품 디자인이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또 소파이는 뱅크 차터를 신청 중인데 승인될 경우 정식 은행으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장 소파이 0.3%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WTI 가격은 3% 하락하면서 6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1% 내린 7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소식을 주시한 가운데 금 가격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 가까이 떨어지면서 1,79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오늘의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죠. 홍성진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조 달러 사회복지법안 내년 1월 표결에 들어가겠다.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홍성진 캐스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 상원이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내년 1월 중에 표결에 붙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CNBC는 조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이 사회복지 예산안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맨친 의원이 민주당과 타협에 나설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맨친 의원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맨친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투표를 절대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맨친 의원의 반대로 인해 1조 7천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지만 연방정부의 부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산안을 더욱 줄여야 된다는 게 맨친의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맨친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에 사실상 사회복지 예산안은 무산됩니다. 이를 두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맨친의 발언이 그가 백악관과 협의해온 내용과는 다르다면서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에 대한 약속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맨친 의원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회복지 예산안을 밀어붙일 예정이라면서 맨친이 입장을 바꾸도록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서 상원이 내년 1월 중에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붙일 계획이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한편 조맨친 의원의 반대로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가 예상보다 난항을 겪자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내년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3%에서 2%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맨친 의원이 사회복지 예산안을 반대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내년 2분기 성장률도 기존 3.5%에서 3%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몇 달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가 7%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더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조맨친 의원의 반대로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개인 기준으로 최대 세금을 낼까라고 적혀 있는데요. 최보아 캐스터,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직접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올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해 세금으로 110억 달러 이상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0억 달러는 한화로 추산하면 약 13조 1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개인이 미국 국세청에 낸 세금 중 가장 큰 금액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만기가 내년까지인 스톡 옵션을 머스크가 모두 행사한다면 올해 내야 할 세금이 11억 달러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고 있는 머스크는 재산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탐사 전문 보도업체인 프로퍼블리카에서도 동일한 비난을 쏟아내자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나는 월급을 받지 않고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한 후 53%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CNBC는 머스크의 이번 발언이 실제 납부까지 이어진다면 그를 둘러싼 세금 논란들이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아니고 다만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된 건데요. 관련해서 살펴보면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1월 초에는 내가 가진 테슬라 주식의 지분 10%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절대 다수가 찬성하자 실제로 140억 달러가량을 매각해 이 주가의 하락세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통해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요동치자 지난번 있었던 자사주 매도 계획과 관련해 한 테슬라의 주주인 데이비드 와그너란이 불만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1,100달러를 넘어가며 테슬라의 고공행진을 보여주던 테슬라는 현재 1,000달러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재산이 한 300조 원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산이 많으니까 이 정도의 규모의 세금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세 번째 뉴스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미크론 우려에 다보스 포럼이 연기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내달, 그러니까 1월 중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여름까지 연기가 됐지만 그때도 또 불확실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경제포럼의 연례 회의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CNBC는 내년 1월 중에 예정돼 있던 다보스 포럼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내년 초여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미크론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에 다보스 포럼이 더 연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세계경제포럼 측은 성명을 통해서 오미크론 사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다보스에서 열기로 한 연례 회의를 한 차례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성을 고려했을 때 포럼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는데요. 당초 대면 행사로 계획했던 행사를 온라인 포럼으로 바꿀 예정이라며 포럼 주제 역시 팬데믹으로 악화된 경제에서 세계의 현 상태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제를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가장 긴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다보스 포럼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다보스 포럼을 올해 5월에 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5월이 아닌 8월에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결국 다보스 포럼 개최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이번 다보스 포럼 역시 취소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다보스 회의가 2년간 연속 연기될 가능성이
영향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금방 진정될 것이란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CNBC는 미국에서 이미 45개 주로 오미크론이 퍼졌다면서 워싱턴 DC의 경우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전했는데요. 워싱턴 DC 시장이 도시 전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공무원들 역시 의무적으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신규 확진이 약 9만 명대로 늘어났지만 부스터샷 접종 비율 역시 50%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90% 수준에 육박한다면서 백신 접종량이 늘어남에 따라 확진자 수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밤사이 유럽연합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서 다보스 포럼이 여러 번 연기되다가 결국에는 취소되고 말았는데 올해는 초여름에 그래도 꼭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IEA가 올해 석탄 수요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긴급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아무래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기후 위기에 좀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번째 소식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올해 말까지 석탄 발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석탄 수요에 대한 증가를 견인한 건 바로 화력 발전입니다. 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급속한 경제 회복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올해 석탄 화력 발전량도 전년 동기 대비 9%나 증가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2년간 고점을 유지한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석탄이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올해 급속히 늘어난 석탄 화력 발전량은 넷제로 정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각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바람직한 온도인 1.5도 이하로 내릴 가능성은 앞으로도 희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탄은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전기 공급원이지만 환경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린피스와 환경단체들은 석탄을 두고 가장 더럽고 오염된 에너지 생산 방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렸던 UN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도 석탄 사용량의 감축은 가장 큰 안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석탄 사용 폐지에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단계적 폐지에서 단계적 감축으로 타협한 바가 있는데요. IEA의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원을 늘리려는 노력 속에 중국과 인도의 향방을 주목하면서 내년 석탄 수요량의 흐름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필수 소비재 업종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1개 섹터가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컨슈머 스테이플주가 가장 낙폭을 줄여내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펩시코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혜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요. 필수 소비재 ETF인 티커명 XLP의 이번 연도 주가 흐름입니다. 해당 ETF에는 프록터앤드갬블, 월마트, 코카콜라 등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해 들어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12월 들어서 이렇게 꾸준한 더 상승세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12월 들어 소비자 섹터가 약 8%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금리 인상 등의 우려로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에서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등 경기 순환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월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가격 결정력 등 차별성을 지닌 필수 소비재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리스트에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리스트에 오른 건 코카콜라입니다. JP모건은 최근 코카콜라의 주가를 59달러에서 63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코카콜라가 견고한 입지를 바탕으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경기가 재개하면서 야외에서 코카콜라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올해 들어 4.70% 상승했으며 현지 시각 지난 17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입니다. 해당 기업은 오레오, 캐드버리, 토블론 등의 간식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해당 회사가 2022년 인플레이션을 완만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높아진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몬덜리스 인터내셔널은 올해 들어 10.64% 상승했으며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글로벌 IB들의 평균 투자 의견은 매수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프록터앤드갬블입니다. 헤드앤숄더, 질레트, 오랄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도 유명한데요. 골드만삭스는 해당 기업이 가정용품 카테고리 내에서 가격 결정력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에버코어는 해당 기업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163달러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 내부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록터앤드갬블은 올해 들어 약 13%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오른 건 컨스털레이션 브랜즈입니다. 맥주 코로나의 제조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해당 기업이 다른 동종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으며 이동량 증가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JP모건은 내년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재고가 지금처럼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컨스털레이션 브랜즈는 올해 들어 8.73%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가 주목한 유망 필수 소비재 기업들 알아봤습니다. 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이어집니다.